소주과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피동과 사동을 얘기를 할 건데 피동의 반대가 사동인 것은 아니라고 1학년 때도 그랬죠. 2학년 엄매할 때도 항상 하는 말씀인데 피동의 반대는 능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능동 피동을 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고, 여기도 피동문을 만드는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기는 한데 얘도 가장 선행돼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의미관계입니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물론 이게 좀 능숙해졌어. 그러면은 좀 외워두었던 테크닉 이런 것들로 좀 빠르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는 생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능숙해졌다면. 다만 테크닉으로 쫙 끌고 갔는데 답이 2개가 나왔다? 구분이 안 간다 하면 이때는 다시 원론적으로 이 문장의 의미관계를 가지고, 특히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와 서술어 이 둘 사이에서 주어의 의지 여부나 행위 여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능동은 어떤 개념이냐 봤을 때 이 능동은 문장의 주체가 요래 있다 치면, 주체는 주어에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체가 서술어에 붙어있는 행위라고 쓸게요. 왜 행위라고 썼느냐 하면은 능동도 동이 들어가 있고 피동도 동이 들어가 있지. 여기에서 이제 서술어는 동사인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자동사, 타동사 이런 개념도 좀 나오겠죠. 자, 어쨌든 서술어의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의지 또한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 요거를 능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문장들, 능동문들이 있고, 뭐 예를 좀 들어보자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다 하면 항상 서술어 찾는 거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누가, 경찰이, 여기 목적어도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찰이 실제로 도둑을 잡는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의지 또한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능동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사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있지도 않은 상황을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경찰이 옛날에 고아원에서 헤어진 형이고요. 한 20년 뒤에 도둑을 잡고 봤더니 고아원에서 헤어졌던 동생이야. 민수야. 형? 너 이 자식 어쩌다 이렇게 자주 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안 나왔잖아. 이런 배경 설명이.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동문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피동문은 문장의 주체가 이렇게 있어. 대부분 물어보면은 다 이제 틀리더라고요. 서술어 행위를 주체가 할까 안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내 질문의 의도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서술어 행위를 해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의지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주체의 의지가 아닌 외부 의지인 거야. 객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동문은 객체가 있을 수 있지만 객체를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동문하고는 다르게 객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외부의 의지가 있고, 자 이제 주체의 입장에서는 이 행위를 하는데 자기 의지가 아닌데 이걸 해야만 해. 그래서 주체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따라서 결론을 낸다면 능동과 피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은 주체의 의지 여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체가 의지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능피동이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피동문에서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파생적 피동입니다. 여기에 파생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 단어에 짜임 들어갔을 때 보면 파생어를 만드는 피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를 서술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피동사라는 걸 만드는 것. 그래서 파생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봐봐. 동사에다가 뭐 능동사겠죠 이게. 여기에다가 접사를 결합할 거예요. 그냥 파생접사라고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아니 피동접사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겠죠. 피동접사를 붙여. 그럼 여기 어근에다가 접사를 붙였으니까 파생어라고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동사라고 부릅니다. 피동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피동을 만들어주는 접사가 4개가 있지요. 이게 이, 히, 리, 기 이렇게 4개를 사용합니다. 잘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먹다라는 동사의 어근에다가 히를 붙인다. 먹히다가 되겠네요.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히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사동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로 당하는 거. 토끼가 호랑이에게 먹혔다 하면은 먹힘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주체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토끼가가 주어니까 아 먹힘을 당했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토끼의 의지일 수도 있잖아요. 뭐 살 마려워서 뭐 일부러 호랑이한테 깐죽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피동을 만들어주는 파생적 피동이 되겠습니다. 뭐 교재에 다른 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끔 가다가 선지에서 단형 피동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짧은 피동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는 아니에요. 문장은 단형이냐 장형이냐 관계없이 얼마든지 길게 쓸 수 있죠. 수식어를 많이 붙이면. 그 정도고요. 두 번째는 뭐냐? 통사적 피동입니다. 통사적 피동은 보조 용언의 형태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시면은 2가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지다. 아지다 혹은 어지다. 요거를 붙이거나 그 다음에 되다입니다. 되다. 아지다, 어지다, 되다. 예를 들면은 쓰다에다가 어지다를 붙이면 여기 의문론적 탈락해서 써지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피동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여기가 정리를 할 건데 제가 아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전이나 국립국어원을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원래 그냥 내신 시험이면 해도 상관없는데 또 이제 또 영상도 올라가고 이거 봤다가 자칫 뭔가 이제 좀 뭐랄까 우리 학교에서는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구독자 무려 이제 거의 950명에 950만이 아니고 95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기말 한창 대비 진행되면 다음 달쯤에 이제 영상이 좀 올라가고 하면 1000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소극적으로 쓸게요. 요거 여기 교재 여러분 어휘적 피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교재 어휘적 피동이라는 말은 국립국어원 버전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개념어는 아닙니다. 이건요. 공식적 개념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밖의 피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의 피동. 이게 교재마다 교과서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뭐 깔고 시작했죠. 그게 이걸 얘기하기 위한 큰 그림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 학교에서 그렇게 안 봤으면 선생님이 언급을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좀 하자면
요 정도는 제가 예전에 저쪽 기흥캠 있을 때 거기에서 그 메인 학교 교과서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1학년 교과서였는데 있었어요. 그때 이게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 교과서에 국한된 거 비상교과서였습니다. 한자어 명사에다가 접사 결합을 하는 거예요. 접사. 그래서 앞에 하이픈을 붙입니다. 되다, 받다, 당하다. 요거 붙이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형성에다가 형성되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한자어 명사 플러스 되다. 그러니까 여기 하이픈이 붙었다는 거 얘네 접사로 썼다는 거고 이거 사전 찾으면 형성되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얘기야. 이 교재는 하이픈이 지금 안 붙어 있고 특정 단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당하다 같은 게 이제 소개만 해드릴게요. 소개만. 이거 말고 그냥 당하다를 쓰면은 어떠냐?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이 문장은 의미가 피동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데 이걸 피동문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런 되게 애매한 얘기가 어디에 쓰여 있냐? 문법 교재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동문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랑 의미는 피동이 맞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는 이걸 이제 어휘적 피동이라고 카테고리로 정확하게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건 좀 논란거리나 논쟁거리일 수는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학교에 나온 이제 수업, 학습지, 교과서 혹은 선생님이 따로 칠판에다가 해준 거 이런 걸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뭐 전 모르죠. 되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학교에서 그 선생님마다 또 약간씩 다르고요. 그러니까 매년 제가 여러분 도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요즘에 학교를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동일한 걸 가지고 쭉 이렇게 온다기보다는 매년 선생님들이 뭐 되게 다양하게 수업 개발을 하시는지 매년 난이도나 혹은 디테일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학원에서 이거 공부를 하고 있지만 1차적인 방향성은 확실히 학교 수업에서 그거는 좀 들으셔야 돼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학원에서 이제 좀 디테일을 얹고 기출 문제도 좀 풀어보고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들, 틀리기 쉬운 것들 이런 걸 보조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지. 학교에서 엎어져 자고 학원에서 이제 막 새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놓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뭐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한다라는 거랑 이게 좀 안 끝나요. 이렇게 좀처럼 안 끝납니다. 개념은 이렇게 좀 심플하게 얘기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언급을 해볼게요. 피동과 관련해서 출제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피동문과 능동문은 기계적인 치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문장이 뭐 너무너무 뭐 좋아서 제가 쓰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기본이 되고 스탠다드한 문장이고 이건 교과서마다 앞에 명사를 서술어를 다른 걸로 넣는 식으로 변형은 할 수 있지만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로 삼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리고 능동문이라고 썼던 걸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 피동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특히 파생적 피동으로 바꾸시오라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겠지만 이거는 서술형 유무와 관련 없이 객관식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연습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하면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놓고 그 다음에 능동문의 주어를 피동문의 부사어 즉 넣어봅시다. 도둑, 을이라고 이렇게 바로 쓰면 수업할 때 이제 그 조는 애들이 이래요. 바꾸면 된다 이것만 기억해서 도둑을 경찰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그러니까 주어로 간다고. 그 다음에 얘는 부사어로 가니까 경찰에게라고 이렇게 간다 이거야.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생적 피동으로 바꾸라라고 하면은 접사 이희리기 중에 하나를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요건 이제 우리한테 그 정도의 직관은 있어요. 그래서 잡이다, 잡히다, 잡리다, 잡기다 중에서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너무 헷갈려 하면 이게 이제 모국어가 아닌 거죠. 이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어디 외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니거라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거는 히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잡에다가 여기 히를 넣는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시제일치 시켜줘야 돼요. 여기 해서 과거 시제를 썼으면 여기도 시제 엇을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는 앞에가 양성이니까 안 넣던 거고 여기 이는 원래는 이제 중성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음성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엇을 넣고 끝에 다 이렇게 넣어주고 실제로는 이 잡히었다는 축약형으로 해서 잡혔다로 쓰는 것이 많이 노출이 되죠. 그렇게 되면 피동 완성입니다. 피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어, 여기는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질문이 나오고 이렇게도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앞서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피동문은 이렇게 부사어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요. 따라서 그냥 도둑이 잡혔다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또 문제로 출제할 때 치환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게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뭘 해야 돼? 이게 연습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종류의 대표 문장을 외우는 것도 여러분 정신건강에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조금만 변형해도 잘 몰라요. 당황하게 되지. 내가 이제 예상했던 그러한 문장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봐봐.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 날씨가 갑자기. 요 갑자기는 안 넣어도 돼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제가 한번 넣어본 거예요. 여 봐요. 이제 이거를 치환할 때 방금 썼던 주목술, 주부술 있잖아요. 요 세 가지만 관여가 되는 거예요. 세 개만 관여되고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이런 갑자기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붙어서 나왔다 하면 지우세요 그냥.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헷갈려.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이 문장이 능인지 피인지 능피 판단을 먼저 좀 하면은 요 한번 봅시다. 풀렸다가 나왔지? 그럼 여기에 풀다가 원래 기본적인 동사가 있을 것이고요. 이 안에 지금 풀리었다가 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동안의 학습으로 좀 파악이 돼야 돼요. 이게 파악이 안 된다 하면은 다시 품사 그리고 단어의 짜임 해가지고 다시 와야 돼 이거는. 그래서 리가 들어갔어. 근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사동접사도 이히, 리기, 우구추 7개거든. 그러니까 이 리만 보고는 이걸 피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얘기하면 리가 발견됐으면은 적어도 이거는 피동 아니면 사동이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주어를 찾으면은 어때요? 날씨가 풀린 것인데 여기서 이제 봅시다. 자, 피동은 주체의 의지가 없죠. 그렇지? 근데 사동은 주체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날씨라고 하는 이러한 무정명사, 얘는 스스로의 의지를 부여받지 못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의지가 없는 거야. 부여가 안 됐어. 따라서 얘는 뭘 수밖에 없어. 이건 피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럼 일단 이것은 피동문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대응되는 능동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려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봐봐. 주어, 서소로 나왔지. 얘는 부사어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 수식인 수의적 부사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우라고 한 거고. 그럼 여기 뭐가 있다고 쳐 그냥. 있다고 쳐. 그래서 이 블랭크 처리를 한 걸 그냥 같이 올려버리세요. 뭐가
이렇게 해서 올리면 날씨를 그 다음에 리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풀었다. 갑자기를 그럼 넣어도 됩니다. 날씨를 갑자기 풀었다. 그러니까 이 주어에는 뭐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하더라도 여기 뭐 하나님이 혹은 뭐 여호와가 뭐 아니면 알라신이 뭐 이런 거를 넣지 말자 이거야.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고 종교 문제는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논란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지금 뭐 하나 책 잡히면 막 우르르 가가지고 막 그렇잖아. 물론 이제 저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사건 반장 같은 데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여기 막 수업을 하는데 막 이상한 거 얘기하고 왜곡된 역사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사건 반장에 나올 수 있겠다 이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넣어보시면은 대응되는 게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더 해볼까? 이런 거 있죠. 어찌되었든 피동입니다. 이거 감기에 걸린 걸 당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의지 여부는 생각하지 말기로 해요. 학교 빠지고 싶은데 나한테 재채기 좀 해줄 수 있어? 너의 타액을 나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겠니? 이런 거 말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해봐요. 이게 부사어잖아요. 그러면 주부술, 주목술 요것만 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크로스해서 넣어요. 그래서 보면은 감기가 목적으로 바뀌어야겠죠. 하은이를 리 빼버리면 걸었다.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됐죠? 그래서 대응되지 않는,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에 큰 두 가지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피동문에서 이제 마지막을 좀 얘기하면은요. 아, 맞다. 장형 피동이라고 한다는 걸 빼먹었네요.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중피동입니다. 자, 이중피동은 기본적으로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봐요. 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피동을 두 개를 사용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피동 표현은 한 번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이중피동이 뭐가 있느냐? 쓰, 여, 지, 다 같은 거. 형태수 분석을 해보면은 쓰다에다가 이가 붙고 그 다음에 어지다가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피동이 붙어서 요거는 비문법적이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는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쓰이다로 쓰든가 써지다로 쓰든가 둘 중에 하나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잊혀지다 혹은 잊혀진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중피동이 너무 빈번하게 흔하게 사용이 되어서 오히려 맞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형태소 분석을 하면은 있다에다가 히가 붙고 그 다음에 어지다가 이렇게 붙었는데요. 얘도 피동이고 얘도 피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써야 돼요. 그래서 잊히다를 쓰든가 뭐 어지다를 쓰든가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동을 마무리하기 전에 백전방지용으로 내는 대단히 껄끄러운 걸 마지막으로 좀 써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 얘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중피동처럼 보이지만 이중피동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로 백전방지용으로 킬러 문항으로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는 학교가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저번 학기인가 작년인가 그 구독자 중에 제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열어놨어요. 질문을 좀 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근데 딱 한 명 누가 들어왔어.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았죠. 여러분도 오픈 채팅방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지는 마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봤더니 이 학교에서 준 프린트가 대단히 딥해요. 너무 딥해.
그러니까 그런 학교, 좀 특목이나 자사나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내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알려지다와 밝혀지다. 요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우리가 이걸 배운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요거 형태소 분석을 해볼게요. 알다에 리가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어지다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이게 생겨먹은 걸 보면은 얘도 피동 얘도 피동이니까 이중 피동이네, 이건 잘못됐네 할 텐데, 이거는 옳은 표현이라는 걸 일단 깔아 놓을게요. 왜 그런지 잠깐 보자. 이 어지다를 붙이기 이전에 알리다가 먼저 있었을 텐데, 알리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자가 진실을 알리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거 피동이에요, 사동이에요? 적어도 알림을 당한 게 아니잖아. 진실을 알게 한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피동이 아닙니다. 얘는 사동이 되겠고요. 사동에다가 뒤에 피동이 붙은 건 이중 피동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밝혀지다와 알려지다는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구조상으로도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몇 개의 단어를 좀 더 추려주자면은 남기다, 남기어지다, 남겨지다 같은 이러한 단어도 분석을 해보면 마찬가지이고요. 벗겨지다, 아버지의 앞머리가 벗겨지다. 이건 잠깐만, 아버지 앞머리가 네, 아무튼 벗겨지다, 눕혀지다, 맡겨지다, 요 정도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전부 뭐냐 하면은 앞에 나온 것처럼 사동 플러스 피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중 피동이 아닌 단어들로 본다. 그래서 얘는 옳은 표현이다 라는 거를 혹시 모르니까 적어두시고, 만약에 까먹었다 하면은 어지다 붙기 이전까지 잘라서 얘가 사동 표현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100%는 아니지만 사동은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목적어가. 그래서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물론 이걸 100%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또한 약간의 예외가 있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옳은 거를 그렇게 막 암기해라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피동을 좀 마무리를 하면 될 텐데, 뭐 저학년인 경우에는 능피동을 사용하는 뭐 이유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동을 피동문으로 이렇게 쓸 때에는 앞서서 얘기했겠지만 지웠지만은 주체에 능동문의 주어를 생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책임 회피 이러한 의도도 있고요. 혹은 배려일 수도 있다는 게 저학년 교과서에는 가끔씩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창을 깼다 이런 것들은 이제 능동이죠. 근데 피동으로 바꾸면 유리창이 원래는 나에 의해 깨졌다라고 쓰겠지만 나에 의해를 빼면 그냥 유리창이 깨졌다 해서 이 능동문의 이 행위를 감출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책임 회피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배려는 뭐냐 하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을 이제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 테이블을 닦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이제 능동문으로 구사한 것이죠. 종업원인 당신이 이 테이블을 닦지 않았어요. 옳은 얘기긴 하지만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좀 상대방한테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테이블이 안 닦였네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이제 배려의 의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동문을 보겠습니다. 자, 사동문의 상대적인 개념은 주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동과 사동,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될 텐데, 그래서 주동부터 얘기를 하자면 주동도 개념을 이렇게 주체로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둘 다 동자가 들어가니까 얘도 서술어의 행위 요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지 또한 주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주동을 보면서 종종 질문하는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이거 능동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이러잖아요. 차이 없어요. 같은 거예요, 이거. 근데 왜 이름을 달리 하느냐? 피동, 사동에 상대적인 개념어를 그냥 넣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능동에서 능은 의지를 뜻하는 단어인 거라서 의지가 있냐 없냐의 여부니까 능동이냐 피동이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여기 이제 사동의 개념은 행위 여부로 갈립니다. 행위 여부. 그래서 여기 사동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사동은 주체가 서술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체는 의지는 가지고 있어요. 의지. 이 행위에 대한 의지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서술어의 행위를 받아줄 만한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동은 객체가 있어야 한다. 얘는 생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술어의 행위를 받아줄 만한 실질적으로 이 행위를 하는 객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념으로 접근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 항상 주체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행위를 하지는 않아. 하지만 얘의 의지로 이 객체한테 이거 하라고 시키는 개념입니다. 이게 시키다 사자예요. 정리하자면 피동과 사동이 이희릭이라는 접사가 겹칠 때에 결국 가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주어를 정확하게 찾고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능동, 피동, 주동, 사동 이런 것들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뭔가 엉성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여기에도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할 건데요. 파생적 사동이 역시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적었던 것처럼 이 파생적 사동이라는 것은 동사에다가 사동전미사를 붙이겠죠. 그래서 사동전미사를 붙이면 단어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사동사가 만들어져. 재미난 글자잖아요. 그렇지? 거꾸로 해도 사동사. 더럽게 재미가 없지만 여러분 이제 팍팍한 고3 수험 생활에서 먼 데서 재미를 찾지 마시고 네. 너무 쇼츠 같은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절여져 있으면은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집니다. 흥미가 안 느껴져요, 진짜로. 잘 안 나오더라. 나도 그런데. 나도 자기 전에 쇼츠를 오지게 보고 자는데 강아지 먹방을 주로 보고. 이딴 걸 왜 보느냐. 뭐 사실 쇼츠에 나와 있는 컨텐츠가 뭐 유익한 게 어디 있어요. 캐치 챌린지. 이게 뭐 유익한 게 없잖아요. 그냥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그다음에 뭐 소주 과일 그런 거 있지?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이런 거 챌린지, 이치미 챌린지 저는 휙휙 넘겨요. 그러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그건 진짜 뭐 진짜 의미가 없어. 내가 집에서 그거를 염두에 뒀다가 나 수업할 때 이거 한번 추고 쇼츠로 따로 올려야겠다. 40대 영포티 강사가 하는 챌린지, 수요 없는 공급 이런 거 집에서 혼자 해요. 집에서 혼자 하기는 해요. 애하고 놀 때, 재롱 부릴 때, 애가 막 꽃게춤을 어디서 배우는지 꽃게춤을 추면 내가 카피해서 따라추고. 이건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문워크를 하고 다녀. 되게 어설프게 하는 거 있잖아. 8살이니까. 애가 뭐 어디 이런 걸 배워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막 이래. 너무 신기하잖아. 이 생명체가 요만한 생명체가 이렇게 어느덧 커서 이렇게 막 이러고 다닌다. 얼마나 귀여워요. 화목한 가정이라고 일단 해두겠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이 여러분의 미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다가올 20대와 30대 정말 재미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세요. 알겠지? 물론 할 거는 하고 최선을 다해서 즐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 가고 싶은데 가. 결혼하면 힘들어지니까 뭐 게임기를 사고 싶다,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거 사고 싶다. 알바해서 지금 사.
지금 사서 즐기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든 뭐 코스프레를 하든 나도 레제 코스프레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20대 정도에 해. 학교 축제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해. 지금 내가 레제 코스프레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당근에서 뭐 레제 코스프레 사면 옷이 나와. 그럼 내가 그럼 사면 어떡할 거야 내가. 정지 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신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나중에 이제 가정이 생기면 다른 종류의 행복이 펼쳐지는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취미 활동을 막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즐거운 거 찾아다니시고 공부는 좀 고등학교 때 하는 거 한 10분의 1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도 유지돼요. 놀러 많이 다니시고 아시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해벌쭉 웃으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이걸 좀 임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지금 치이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살만한데 난 괜찮은데 하면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약간 지구인이 아닌 것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랫배가 볼록 나와요. 운동량이 적으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몸에 이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미음이라도 이렇게 누가 떠먹여주지 않으면 이게 뭐가 생활이 안 돼. 이렇게 돼요. 부르면 반응 속도도 좀 느리고. 하은아 이렇게 부르면 이런다고. 화낼 기운도 없어. 짜증도 잘 안 나. 엄마가 막 뭐 어쩌고 하면은 알았어 이런 거고 괜히 막 나리수 뭐 하는 건 이제 아직 힘이 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내년 좀 다를 것이다. 자, 아무튼 동사 사동전미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동전미사가 뭐가 있었을까? 얘는 이, 히, 니, 비 여기까지가 이제 피동접사랑 겹치는 부분이고 우, 구, 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 이 우, 구, 추로 이렇게 출제하는 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답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닐 거고요. 대부분은 이 이히, 리기 요 겹치는 부분에서 출제를 해서 기계적인 판단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접근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먹히다를 썼을 텐데 먹이다 같은 거 둘 다 이, 히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주어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주어가 당하는 건지 주어가 시키는 건지 이렇게만 의미관계로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골라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파생적 사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사적 사동입니다. 얘도 이제 보조용언의 형태가 들어가게 될 텐데 교재를 보시면 통사적 사동에 개하다를 써놨어요. 개하다. 그래서 이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에는 추가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파생적 사동은 중의성이 있어요. 중의성.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둘 다 성립이 되는데 이 통사적 사동은 간접 사동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 아이가 아팠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았어요. 스스로. 그래서 여기에 이가 붙어 있는 거 확인하고 그럼 피동 아니면 사동이겠고 그럼 주어를 찾았는데 주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어쨌든 먹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먹이는 행위 말고 실질적으로 먹은 것이 누구냐라는 걸로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지는 않았어. 의지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아이라는 이 객체, 부사어죠. 이 객체한테 먹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은 행위. 요게 누구냐라는 걸로 서술어의 행위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먹이는 행위 말고 먹는 행위를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저학년인 애들은 요거를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요거 잠깐 얘기를 했고 사동문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 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이렇게 둘 다의 의미가 되느냐 하는 거는 이런 거 있잖아.
약을 먹일 때 뭐 애들은 뭐 능동적으로 애들이 약을 먹으면 뭐 애인가 뭐 약 먹자 하면 야매로 담배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약 먹자 해서 입에다가 쑥 넣어주고 이거 먹이는 거지. 그렇죠? 요건 직접 사동. 간접 사동은 뭐냐? 약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자, 약 먹어야지 물 마시고 해가지고서는 약 먹어. 이건 이제 간접 사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가지고 통사적 사동으로 쓴다면 약을 먹게 했다. 시제일치 시켜주고 하면 요거 이제 간접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의성이 있다라는 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외에 그 밖에 사동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한자어 명사에다가 여기 접사시키다를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정지에다가 이렇게 시키다 이거 붙였어요. 됐죠? 이런 사동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동은 기계적인 치환은 되지는 않습니다. 기계적 치환이 되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뭐 요즘도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얘도 치환 문제가 나옵니다. 대체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아까 그 문장을 가지고 한번 그대로 재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동문은 아이가 약을 먹었다라는 이러한 문장이 주동문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사동을 만든다 했을 때 주동이니까 사동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바꿔봅시다. 대부분 파생적 사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여기에 이를 붙여서 먹였다를 박아놨어요. 사동사를 넣었어. 그리고 요거는 객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목적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냥 목적어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 다음에 얘가 문제인데 원래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서는 뭘로 바뀌느냐? 부사어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가 되면서 여기에 부사어로 바뀐다. 이건 그대로 이어주면 돼.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사동문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꿀 때에는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다는 것.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객관식으로 이걸 설명하는 문제도 나와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에는 새로운 주어를 요구하는군 뭐 이런 식의 선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서술형이 있는 학교에서는 새로운 주어를 넣어줍니다. 조건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아예 기계적 치환이 안 돼서 막 10년 전 뭐 이럴 때는 잘 안 냈는데 요즘에는 다 줘요. 객관식으로 낸다면은 당연히 그냥 보기 박스를 통해서 조건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뭐 엄마가 같은 거 이렇게 막 넣었죠. 뭐 이모가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주어가 요구된다라는 거, 요 정도 확인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거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은 이중사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중사동이라는 용어는 그냥 편의상 붙일 수는 있는데 뭐 확정적인 개념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동 전미사를 두 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 사용하는 거 이거 허용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건 이랑 우, 이 우를 쓰는 거예요. 이 우. 그래서 그런 게 있겠죠. 태우다.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태다라는 게 있지는 않은 거지. 타다에다가 이를 붙이고 또 우를 붙이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해서 얘가 축약형으로 들어간 거예요. 태우다. 마찬가지로 만들면 이제 재우다 같은 것도 자다에다가 이 우가 붙은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문법적으로는 옳은 표현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여기서 뭐 더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간혹 가다가 혹시 나올까봐 뭐 필수적인 부분은 아닌데 얘 또한 주동문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삿짐을 옮기다 같은 거. 이삿짐을 옮기다. 뭐 누군가가 옮기겠지. 뭐 아빠가 이삿짐을 옮기다. 그럼 이건 사동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가 들어간 것도 있고 아빠가 이삿짐을 옮기다 해서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아빠가 이 옮기는 행위를 직접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접사를 이렇게 뺀 상태에서 실제로 옮아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삿짐이 옮김을 당한 거겠지. 이삿짐이 당한 거지 아빠가 당한 게 아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삿짐이 옮도록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얘를 이제 사동문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주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삿짐을 옮다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혹은 이걸 이삿짐이라고 이렇게 써도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외우지는 마시고 이거 그냥 바꿔주는 거 치환과 관련된 것 좀 연습을 해보시면은 학교에서 시험 나왔을 때 직접 해보면 대응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피동사동은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정 표현, 인용 표현 그리고 앞에 이제 종결 표현까지 하면은 문법 요소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